미국은 대규모 전쟁을 감당 못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무기 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쟁 준비로 군사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물량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규모 군수자원의 생산과 비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군사무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필요한 무기 생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으나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은커녕 미국이 러시아, 중국 등과 큰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필요한 무기조차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8천억 달러에 달하고 군수산업이 크게 발달돼 있지만 미국은 경쟁국들을 기술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 군수산업의 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속하게 무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 국방부는 재고가 소진된 무기를 다시 채우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국제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핵심 무기들을 생산하는 미 군수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등 부족한 무기들의 생산을 늘리는데 최소 몇 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고 유도 미사일과 전투기, 공격용 드론 등은 전시에 파괴되거나 외국에 지원한 것을 보충하기까지 평상시에 느린 생산 속도로는 15년 이상 걸리며 전시 생산 속도로도 8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대부분 국방부가 비축한 무기를 지원하고 일부만 새로 생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약 7,700발의 155mm 포탄을 발사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1개월 사용량인 14,000발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전쟁 발발 뒤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13년 생산량의 스팅어 미사일과 5년 생산량의 제블린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주 의회에서 포탄과 유도로켓 등 소진된 재고를 보충하는데 길게는 3년이 걸릴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SIS 전문가를 인용해 탄약과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 생산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며 구형인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대체하는데 각각 10년과 20년이 걸리고 항공모함을 교체하는 데는 44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유럽 각국의 사정도 비슷하다면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지난달 대구경 무기 생산 지연이 3배 이상 길어져 당장 주문해도 생산까지 2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으며 또 워게임 결과 독일의 경우 탄약 비축량이 2일 사용량에 불과하고 영국은 8일 사용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탄약 공급이 부족해져 우크라이나군이 탄약 보급을 배급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다행히 러시아 역시 공급 능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 책임자는 최근 러시아군이 칼리브르와 KH-101 순항미사일 등이 부족해지면서 공습이 줄었다면서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습에 필요한 미사일을 생산하는데 2달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자체 분석에서도 미 군수물자 생산 능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이 줄어들고 미군 병력이 3분의 1 감축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50곳이던 미국의 대형 군수업체가 현재 5곳으로 줄었고 전투기 생산업체는 8곳에서 3곳으로 줄었으며 미사일 생산량의 90%를 세계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현대무기가 발달하면서 생산 과정이 복잡해진 점도 생산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포드사는 시간당 한 대씩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었으나 로키드 마틴사가 생산하는 F-35 전투기의 경우 1,700여 업체로부터 30만여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 육군이 155mm 포탄 생산량을 월 14,000발에서 3만 발로 올봄 안에 늘리고 이후 최대 9만 발까지 제블린 미사일은 지금의 2배인 연 4,000기로 늘릴 계획이며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레이시언사에 12억 달러 주문해 생산까지 2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금액이 450억 달러에 달하지만 국방부가 2월까지 체결한 구매 계약은 70억 달러에 불과해 너무 느리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움직임은 수상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의 무기 수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는 중국이 전쟁에 대비해 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징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국제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에서 2018년에서 2022년 중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직전 5년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6.3%에서 5.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방산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2018년에서 2022년 중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직전 5년보다 4.1% 늘어났으며 러시아산 무기가 83%로 수입 무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상하이 정법대 니러슌 교수는 중국의 무기 수출 감소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수요에 더 집중하고 있는 징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SCMP의 대만 문제와 인도와의 국경선 문제, 최근의 중일 관계 등 중국 본토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언제나 대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현재의 환경은 참으로 평화롭지 않다며 그렇기에 중국은 전쟁에 대비해 군사 자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국 내 수요 증가와 함께 중국의 방위 산업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러슌 교수는 팬데믹 기간 인력 부족 탓에 군수품용 원자재와 공산품의 수송이 중단됐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생산이 계속 중단된 것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중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파키스탄으로 54%를 사들였고 이어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숭중핑은 팬데믹이 진정됨에 따라 중국의 무기 수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많은 중동 국가가 중국산 무기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함께 2018년에서 2022년 러시아의 무기 수출도 그 직전 5년보다 31%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소는 이 기간 중국의 러시아산 무기 수입은 39% 늘어났으나 2020년에서 2022년 수입량이 2018년에서 2020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산 첨단 주요 무기의 생산을 늘림에 따라 중국의 러시아산 주요 무기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니러슌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산 무기의 약점을 노출했고 이는 지난 2년간 부분적으로 중국이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수입을 줄인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18년에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무기의 48%를 사들였으며 그 중에는 해군 구축함, 훈련기, 전투기용 가스터빈과 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 7.2% 증액한 약 293조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4년간 최대 증액입니다. 중국 국방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무려 74%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공개된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2년 국제무기이전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2018년에서 2022년 전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5년 점유율보다 1.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기 수출 순위는 전년도 보고서보다 한 계단 내려온 9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년도에는 2.8%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8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개 국가는 필리핀, 인도, 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이 수출한 무기 대부분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갔지만 2022년 폴란드가 대규모 주문을 넣은 것처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0대 무기 수출국이 2022년 이후 인도할 무기에 대한 예측치를 내놨는데 한국은 전투기 136대, 군함 6대, 탱크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 등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수를 기준으로 탱크와 야포는 10대 무기 수출국 중 인도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투기는 미국과 프랑스의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무기 수입에서는 한국이 세계 6위를 차지했고 지난 5년간 한국의 세계 방산 수입 시장 점유율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5년 대비 금액 기준 61%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지난 5년간 무기 수입 규모가 직전 5년 전보다 171% 증가했습니다. 시몬 웨즈먼 선임연구원은 AFP 통신에 중국 및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무기 수입 수요가 장거리 타격 무기 등에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5년 동안 0.5% 미만에 그쳤던 우크라이나의 세계 방산 수입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간 2%로 확대되며 세계 무기 수입국 순위에서 1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022년 한 해 기준 순위는 세계 3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해체 때 독립한 이후 2021년 말까지 주요 무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면서 미국 등 서방이 대거 무기를 지원하고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방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